안녕하세요. 우르노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창작 소설을 올리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은 응원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책 제목은 에머르 뉴런입니다. 푸른 시면의 허물. 제주의 바람은 비릿했다. 성산의 해안 절벽을 때리는 파도 소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의 교향곡이었으나 그날따라 내 귓가에는 거대한 짐승이 헐떡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해식 동굴의 좁은 입구 앞에 서 있었다. 취재 수첩을 쥔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다. 랜턴의 가느다란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자 동굴 벽면을 가득 채운 기이한 광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암각화가 아니었다. 현무암의 거친 표면 위로 돋아난 기하학적인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빛이 닿을 때마다 그 문양들은 푸른빛을 내뿜으며 굴절되었고, 그럴 때마다 공기는 쇠를 긁는 듯한 고주파의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 그곳에 그것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잠수복이나 낡은 가죽 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랜턴의 빛을 고정하자 내 사고 회로가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그것은 서너 구의 사체였다. 아니, 사체라고 부르기엔 지나치게 가벼워 보였다. 뼈도 근육도 내장도 없이 오직 인간의 겉모습만을 정교하게 본뜬 투명한 허물들이었다. 마치 누군가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알맹이만 쏙 빠져나간 것 같은 기괴한 형태였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허물들의 표정이었다. 죽음의 공포는커녕 그들의 입가는 기괴할 정도로 완만하게 휘어져 있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지상의 것이 아닌 황홀경. 랜턴 빛을 받는 그들의 눈꺼풀 너머로 희미한 은빛 회로가 스치듯 지나갔다. 갑자기 동굴 안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젖은 옷감이 피부에 달라붙는 듯한 불쾌한 감각과 함께 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동굴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나의 호흡 주파수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비명을 삼키며 동굴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더 이상 파도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절벽 위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이유 없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제주의 푸른 바다는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에너지의 덫이었다.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을 때도 핸들을 잡은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100미러에 비친 내 눈동자는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밤바다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채 나를 삼키려는 포식자처럼 보였다.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이상하게 굴절되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과속 때문이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미세하게 뒤틀리며 빛의 직진을 방해하고 있었다. 제주 공항은 늦은 밤임에도 인파로 붐볐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 방소. 지극히 일상적인 소음들이 내 귀에는 날카로운 고주파의 노이즈로 변환되어 꽂혔다.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던 중 나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 앞을 지나가던 한 가족, 그중 어린아이를 업고 있던 남자의 뒷모습이 순간적으로 일렁거렸다.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신기루처럼 그의 신체 윤곽이 흐려지며 주변 공간과 경계가 모호해졌다. 나는 눈을 비볐다. 다시 보니 남자는 평범한 가방을 메고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환각일까? 아니면 내가 본 것이 진실일까?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내 옆좌석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았다. 그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전자기적 해킹 신호를 느꼈다. 핸드폰 배터리가 이유 없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쳤을 때 창문 유리에 비친 내 얼굴 너머로 옆자리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창문에 비친 남자의 동공이 빛의 방향과 상관없이 아주 미세하게 인간의 자율신경계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수축했다가 팽창했다. 그것은 마치 정밀 기계가 초점을 맞추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비행기 안의 모든 주파수를 그리고 내 심장 박동수까지 정밀하게 청취하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해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 속에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섞여 있을까.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주 동굴에서 가져온 핸드폰 속 사체 사진들을 강 박사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강 박사님, 제발! 제 말이 맞다고 해줘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화기 너머 강 박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등 뒤의 공기는 점점 냉각되어 갔다. 그것은 단순한 가을밤의 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파동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의 호흡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사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제2부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감사합니다.